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물뚝심송의 Not Today. (4월이면) 그녀는 누구야? 아니 그녀는 어디야? 봄비로 시냇물이 풍성하게 넘쳐흐를 때 5월엔 그녀는 머물 거예요. 내 품에 다시 앉아서 6월엔 그녀는 그녀의 태도를 바꾸어 불안한 걸음으로 밤에 배회할 거예요. 7월에 그녀는 날아갈 거예요. 날아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8월에 그녀는 죽고 말 거예요. 가을 바람이 싸늘하고 차갑게 불어올 때 9월엔 나는 기억할 거예요. 한때 새롭던 사랑이 이제 시들어가는 모습. 네, 이상은 사이먼 가펑클이 불렀던, 그리고 영화 The Graduate,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었던 영화 졸업이죠. 졸업에 삽입되기도 했었던 1983년이던가요? 이들이 재결합 콘서트를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했을 때도 불렀었던 에이플리 커뮤시 왜 4월이 오면 그녀는 이라는 노래 가사죠. When streams are ripe and swelled with rain, nay, she will stay.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물뚝심송의 Not Today, 물뚝심송의 Not Today 원래 진행자 손병휘가 돌아왔습니다. 의자가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을 뿐이죠. 물뚝심송님, 한 달 만에 본 물뚝심송님은 신수가 이거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부은 거죠,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예, 이거 참. 그렇다고 활동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고요. 예, 기분은 좋습니다. 근 한 달이 넘게 오랜만에 뵈니까. 예. 아주 반갑고 좋네요. 그냥 한 달이라고 치죠. 예. 3월 말에 뵀었으니까. 일본 공연은 잘 하고 오신 거죠? 네네네. 예. 일본 공연을 다녀왔는데, 사람들은 공연이, 이게 공연이 아니고 먹방이 아닌가, 먹방 투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공연 투어가 맞습니다. 예. 공연 성과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사실 공연 성과는 저희가 가졌다기보다는, 현지, 기획하는 그런 역량. 그렇죠. 이 주최 측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훨씬 듣기도 좋고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예. 그 공연을 다시 하실 계획이 또 있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네. 예. 사실은 일본에는 그 음악 대중 그러니까 음악 합창 운동 조직이 있어요. 예, 우타고에라고 하는 노래 소리라는 뜻인데 1948년에 결성이 된 조직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창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러지만 그 영향들이 전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거의 종교 시설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그리고 찬불가를 부르는 그런 절이라든가. 네. 안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 자유당이 2.63%를 얻어가지고 저 원내 진출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심지어 민중연합당까지 합친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 훨씬 높은. 예. 네. 이것은 재정일치, 그러니까 친정일치 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이거는 사실 유신으로 돌아가는 정치가 유신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더 위험한 그런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였던가. 그 부분이 전 상당히 많이 아쉬웠다. 지금 현재 적어도 2.6% 투표를 했었던 유권자 중 2.6%가 바로 그 대의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 그분들은 사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2.6%뿐이 아니고 네. 기독민주당이랑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0.5% 정도 얻어서 두 개 합치면 3%가 넘어요. 그러면은 의원이 하나 나온다는? 나올 뻔했죠. 근데 그 두 당이 합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쪽도 분파가 굉장히 심각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중연합당과 정의당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먼 겁니까? 그것보다 한 몇 배 더 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사실은 그 당의 그런 그 강령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슬람 혐오라든가 동성애 혐오라든가 이런 것에 뜻을 같이 하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등등해서 다른 당, 다른 보수 세력의 표를 찍은 유권자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를 혐오한다는 거는 토론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거긴 합니다만. 그건 금지되어야 할 배타성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건 서로 다른 거니까 용인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종교가 다른 종교를 배척하거나 혐오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행동이죠. 그리고 이것은 혐오 범죄라고 해서 범죄의 수준이죠. 네. 실제로 지금 예를 들면은 제특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예, 일본에도 그 문제가 꽤 심하죠. 근데 그 판결이 났어요. 예. 벌금 내라고. 그러니까. 네. 그건 형사범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제특회라는 조직이 특히 그 제일 한국인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혐한 발언,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집회를 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에 대해서 일본의 사법 당국이 심판을 했어요. 이거 범죄 행위다라고. 유죄 판결이 난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점에서 일본 사회는 상당히 진보한 사회다. 문명 사회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솔직히 예를 들면 최근에 발표 났었던 언론 자유도에서 대한민국이 영광스럽게도 행운의 숫자 70위랍니다. 70위. 대단하죠. 그러니까 17위도 아니고 7위도 아니고 70위. 경제 규모에 비하면은 참 멋진 숫자죠. 그러니까 유엔 가입국이 200국이 넘고 예. 그리고 피파 가입국은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만 그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나라 꼴을 갖춘 꼴로서의 형태를 제대로 갖춘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언론 자유도가 70위라고 한다면 창피한 일인데 일본은 근데 우리가 일본을 져쳤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정도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적어도 언론에 관한 그렇죠. 경제 규모는 어떤지 모르지만 정치, 언론 이런 것이 발전한 나라가 아닌데 이런 곳에서도 이런 판결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혐오 범죄라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대놓고 표방하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해도 동성애, 그 이슬람 이 두 가지만 얘기로 이것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발언 심판하겠다. 뭐 이러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인데 이런 당이 당당히 2.6%를 얻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그런 수준이라든가 정치 풍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싶은데 그보다 먼저 나오는 한숨이 노동당과 녹색당과 등등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은 진보 당들은 이렇게 몰락을 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보자면은 근데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총선 결과 분석하는 방송인가요? 그렇군요. 참 오늘의 나투의 투데이는
일종의 그 4월에 예. 4월의 결산. 오늘 그 오프닝 곡으로 에이프릴 컴스 윌. 그렇죠. 예. 내년에도 4월은 오겠지만 또 4년 후에도 또 4월이 오겠지만 5년 후에도 오고 4월을 결산하면서 예.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자라는 취지죠. 안 그래도 이제 이런 결산의 자리가 한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본 공연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신 것도 있고 네. 그동안 제가 또 이렇게 땜빵을 하느라 이거 참이 죄송하고 좀 근데 뭐 결과가 좋았어요? 이게 갑작스러운 기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만큼이나 사람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던. 근데 그게 네. 총선 결과하고도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듣는 거지. 총선 결과가 엉망이었다. 그런 거 듣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하긴요. 암울해지는데. 총선 결과가 좋았으니까 예를 들면은 엘비스 333님께서 몇 분 전에 올려주셨던 오후에 프로가 손쌤으로 인해 풍성해진 듯하고 올려주셨지 총선 결과가 안 좋았으면은 너 아예 일본에서 살지 그랬니? 라고. 아예 댓글이 없죠. 악플보다 무서운 무풀이 됩니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4월 한 달 동안 이제 2가지 시리즈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네. 첫 번째 그 대한민국 한국 정당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좋았다, 이렇게 반응해 주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만드는 입장에서는 피드백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훨씬 더 고맙고 이제 그러는데. 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그러니까 다 좋은데 진보 정당사,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정당사 중에서 쫙 훑다가 한 파트가 진보 정당사 한 회분이 나왔거든요. 7부작 중에서. 그런데 그 진보 정당사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말을 흐리고 몸을 사린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진보 정당사가 지금 연구돼서 이렇게 정리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료도 거의 없고요. 네. 사실 또 진보 정당이 조봉암의 진보당 이후로 이제 맥이 끊어졌다가 네. 80년대 후반부터 다시 시작된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후반 이후에 진보 정당사, 민주노동당부터 시작되는 그런 진보 정당사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당장 현실의 이야기니까. 그렇군요. 나투데이가 아니라 투데이 이야기거든요. 투데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최대한 말을 조심한 편이고, 네네.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그래서 좀 밋밋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진보 정당들의 역사, 진보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네. 언제 한번 다시 찾아뵙겠다, 다시 네. 만들어 오겠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때 같이 해주신 그 홍승아 조합원님, 네. 대의원도 하시고, 네네. 그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오. 예, 정말 고마웠습니다. 심지어 출연료 한 푼도 없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고요. 네, 홍승아 조합원. 예, 갑작스러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협조적으로 그 녹음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만 마사오 님이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 날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당사 정치에 관련된 역사가 끝이 났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생방송을 하기도 그렇고 네. 녹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뭘 할까 나투데이 스타일로 SF를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막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 주실 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마사오한테 얘기를 딱 했더니 바로 하겠다. 아주 흔쾌히. 출연료 한 푼도 없는데. 응? 출연료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할게. 그러더니 저는 이제 다른 영화를 준비했었거든요. 네네. 다른 영화 형 그거 말고 에일리언 하자 에일리언. 그러니까 그 영화도 마사오가 부른 거예요. 오. 그 에일리언 시리즈하고 프레데터 시리즈하고 에일리언 프레데터 합친 시리즈하고 최종적으로 에일리언의 프리퀄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까지. 오. 그걸 이제 5부작으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랬으면은 사실 저는 그쪽에 이렇게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좀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공부를 하더라도 벼락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사오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시리즈를. 마사오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영화를 많이 보거나 이런 분은 아닌데. 네네. 그 에일리언 프레데터 시리즈는 아주 진짜 좋아하는 광팬 수준으로. 그랬군요. 예. 마사오님은 그러니까 한자 이름이 마사오란 얘기인가요?
그게 뭐 역사가 좀 깊은데 네. 그냥 자기 필명입니다. 아, 그냥 필명? 예. 이름과는 관계없는? 예, 그 사람들한테 그 다카키 마사오의 마사오 아니냐. 아, 네네. 그거를 이제 패러디 내지는 뭐 오마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하긴 물뚝심송만큼이나 그럼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예. 그런. 근데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댓글에 어떤 분께서 그 마사오님은 방송하기에는 너무나 무식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댓글보다는, 케미가, 예. 손병희님보다 훨씬 어울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 진행자를 교체하는 게 어떻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그 마사오님이, 네. 이제 말을 이제 너무 유머러스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 농담 잘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식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무식합니다. 예. 안 무식하고요. 그냥 말을 굉장히 솔직하게 하는 편이죠. 표현을. 작년에 실은 제가 예. 국민TV 특집 방송, 그러니까 뭡니까, 타 방송사에서 예, 하셨던, 예. 그때 마사오님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얘기는 거침이 없고, 그렇죠. 대신 핵심을 찌릅니다. 예. 날카롭죠, 아주. 예. 예. 그 언어가 학자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시중에 일반 저작거리 언어로. 예, 저작거리 언어이기 예. 때문에, 더욱 그것이 다가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작거리 언어를 쓴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게 날카로운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의 깊이가 있다는 얘기고, 약간 위약적으로 스스로 좀, 무식한 척 하는 경향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무식한 건 아니다. 라고 변명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막말을 시전하는 몇몇 빼놓고는 대부분 전잠씁니다. 굉장히 점잖고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지만, 네. 그분들의 사고의 깊이가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는다.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만나면은 좋은 친구, 하여튼 뭐 그런, 실제로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도,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할 수 그럼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쁜 사람 없거든요, 정치인 중에. 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이 문제죠. 마사오님 역시. 네. 똑같이 지금 종편에 나와서 그 앞뒤 논리도 안 맞는 그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 수많은 패널들. 네. 이렇게 무대기로 비난을 하면 좀 안 곤란한데. 무대기를 비난해도 됩니다. 네. 그분들의 말이 뭐 쌍욕을 안 하고 점잖은 언어를 쓴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천박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말하는 품새도 그렇고 내용도 천박한 그런 일련의 어르신들이 계셨잖아요. 많이 계십니다. 예. 이분들이 때로 모여서 몇 년 동안 했었던 것들이 근거가 어떤 것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나오는 거죠. 예, 어버이연합. 연일. 예. 어디서 돈이 나왔는가. 네.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죠.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정당사 시리즈와 마사오와 함께한 에일리언 시리즈.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다. 이게 사실은 이게 총선에서 참패를 할 것 같아가지고 정한 제목이었어요. 근데 총선에 이겨버리는 바람에 제목에 빛이 좀 발했습니다. 이겼다라고 하셨는데. 예. 잠깐. 일단 그러면 이겼다는 것을 옆에 두고요. 마사오님과의 그런 즐거웠던, 그리고 호응도 높았었던. 저는 이것이. 근데 진짜 호응이. 예. 아니, 그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콘텐츠의 다른 타 콘텐츠와 비교한 순위가 그 콘텐츠의 퀄리티를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건 원칙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기분이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도 있고. 네. 근데 마사오와 함께 만든 SF 에일리언 시리즈의 순위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다. 저는 놀랬다. 저는 기쁜 게, 예. 새로운 분들이 그동안 국민 라디오를 보거나, 그러니까 국민 라디오를 듣지 않으셨던 분들이 대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기쁜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마사오가 나중에 기세등등 할 텐데. 네. 마사오의 동원력인 거죠. 그렇군요. 마사오로 인해서 유입된 팬들이 많이 오셨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시 해외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치왔으니까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아니,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고 좀 더 생산적인 제3의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럴까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 라디오가 첫 출발했을 때와 지금이랑은 좀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좀 아쉬운 게 TV는 보도를 위주로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라디오는 좀 더 재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 라디오에 네네. 그 엔터테인먼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능이 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런 점에서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제 의지입니다. 저 마사오님이 일본 술 좋아하시나요? 뭐 모든 종류의 술을 다 좋아하죠. 그렇군요. 예. 제가 좋은 술을 좀 갖고 왔습니다. 회유하게 예. 회유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마사오님을 한번 찾아가죠.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래서 마사오님에게도 물독님에게도 이 두 분의 케미가 더욱 발할 수 있는 또 그것이 국민 라디오에도 좋은 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가, 어떨까라는. 머리를 모아보면은 네. 뭔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죠, 모든 일이. 그렇군요. 사람들의 뜻이 모이고 관심이 모이면은 분명히 좋은 길은 있다. 그걸 무서워서 못 가는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찾아봐야죠. 사람들은 언제나 길을 찾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잠깐 노래 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 폐튀김이 아니고요. 패티김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은퇴하신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백인의 영웅 패티 페이지 맨발의 디바의 원조예요. 이분은 녹음실에서 맨발로 녹음을 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은 농구에 있어서 레리 버드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 보스턴 셀틱스. 예. 이분이 백인의 자존심이었거든요. 카림 압둘자바, 줄리어스 어빙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미국 프로농구계 거의 유일한 백인 스타로 네. 그런 것처럼 백인 가수의 자존심, 여자 가수의 자존심이 패티 페이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패티 페이지를 좋아했었던 김시성을 가진 처자가 미8군 무대에 데뷔하면서 만든 예명이 바로 패티 김입니다. 그렇군요. 고 김영곤 씨가 운영하던 코미디 클럽. 예. 거기에 모창 가수들을 여러 출연시켰는데 패티 김의 모창 가수 이름은 패튀김이었습니다. 기록윤 선생이 만들고 패티 김이 불러주는 4월이 가면 듣고 올게요. 예.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은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어떤 격조 같은 거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런 노래가 유행했을 때의 그런 한국 상황은 뭐라 그러나요? 해외여행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래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이것이 이제 단골 멘트였었죠. 그 당시에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완전히 섬이었죠. 해외여행은 거의 꿈도 못 꾸고 기껏 가면 홍콩. 그렇기 때문에 누가 출국한다 그러면 김포공항으로 온 가족이 나가서 전송을 하고 고스톱 치면서 전송을 했어요. 자리 깔고 앉아서.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화가 진짜 요즘 분들은 상상은 못 하시겠지만 80년대 말에 겨우 됐어요. 네. 그전에는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고 업무상 출장 가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했고 막 안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가수들이 예를 들면 미주 순회공을 간다. 그래봤자 미국에 있는 동포들 찾아다니는 그런 공연인데 교포 모임들 쫓아다니는 이런 거. 그럼 가기 전에 출국 기념 리사이트를 합니다. 리사이트라 그랬어요. 그때는 리사이트 콘서트가 아니고 리사이트였죠. 그리고 다녀오면 귀국 기념 리사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해외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밖에 한 번이라도 나갔다 오는 가수를 국제적인 가수라고 했어요. 국제적으로 활동하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가요제에 한번 참여를 해서 동상이라도 받아오면 세계적인 가수. 예, 그래서 그 칭호가 바로 패티 김에게 붙여있는 칭호는 국제적인 가수, 세계적인 가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총선을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누가 승리한 겁니까? 두 개의 시리즈를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전격적으로 총선이 시행됐죠. 그래서 그 총선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사실, 4월 13일 당일날, 저녁 6시, 땡 치는 순간 이제 출구조사 딱 뜨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다 놀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총선 결과를 분석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많은 걸 다양하게 있는 관점으로 봤는데. 총선을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틀리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승리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당으로 따지면 승리한 당이 없는 거죠. 승리한 당이 없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패배한 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이 패배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일 큰 패배는 새누리당. 네. 두 번째 패배는 더민주. 이렇게 패배한. 더민주당 내부에서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더민주당의 위험해지죠. 예.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 합정동 빨간 책방에서 이제 총선 결과 분석에 대한 강연을 어제 저녁에 했거든요. 네네. 그때 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제 그 누적된 경제 정책 실패, 경제 운영 실패. 네. 사실 요즘에 그 바닥의 경기는 그러니까 해방 이후 최악이거든요. 예. 제가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게, 그러니까 뭐 총선 분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직업상 정치인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후보자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총선 때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상인들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경기를 좀 회복시켜 달라. 먹고 살기 힘들다. 매출이 너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 시장 상인들이 하는 표현이 뭐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살려달라. 살려달라. 우리 다 죽는다. 살려달라. 네. 그만큼 절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체적인 경제 지표로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언론에서 떠드는 이야기 말고 네. 실제 바닥에서 민중들이 겪는 생활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갔는데 네. 왜 집권 세력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은 그 이런 것에 대한 그 대책을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가? 네. 그 맨날 뭐 해외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 집권 세력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심리가 퍼져 있었다. 네. 이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분노를 선거로 표출했다. 라고 되는 거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이 핵심은 경제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 문제 말고도 그 얘기를 꺼내죠.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이제 공천 과정의 부작용, 잡음, 뭐 자기들끼리 이제 세력 다툼하는 거 이런 게 꼴 보기 싫어서 새누리당에서 민심이 이탈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만이 누적돼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그어 붙인 게 공천 잡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재산과는 별개로 넉넉한 세비와 특별회비 그리고 이러저러한 특권에 젖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서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국가 경제 아니면 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그분에 대한 생각을 게을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천을 잘못해서 패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동일한 문제죠. 예, 그런 건데 경제 심판이라는 것 그게 제일 컸다. 이번 네. 총선을 분석하는 키워드는 경제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호가 그래도 평가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면이 있죠. 예. 경제민주화 얘기인데. 예, 경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이탈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탈한 표가 어디로 갔느냐 이건 좀 복잡해지는 문제죠.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에게 가고 네.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으로 가버리고 예. 이렇게 갔다는 패턴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도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도 다수 이탈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가기도 하고 정의당으로 가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표가 순차적으로 이탈을 내려갔다. 그 결과로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체 의석을 제일 많이 갖는 네.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그 의사를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오해하면 정말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질 거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했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당선된 것에 대해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자 이번 회기는 덤이야. 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난 사심 버리고 지금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반영해서 그런 정치를 해야지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내가 잘해서 당선된 게 아니다. 네네. 이걸 잊지 말라.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안철수가 잘해서 그 국민의당이 잘 된 거 아니냐? 마찬가지죠.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사실 본인들이 잘해서 의석을 얻은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지역구는 호남에서 싹쓸이를 한 거고 또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는 이제 정당 투표를 많이 하게 된 건데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더민주의 지지자들의 이탈의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다. 네. 뭐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조차도 선거 결과를 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그 새로운 정치적 가치, 그러니까 국민의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 이런 것을 확립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나온 얘기 같은 경우는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이 제대로 된 캐스팅 보트를 행사 오픈. 근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구도가 그렇게 완벽한 캐스팅 보트를 잡진 못합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완벽한 캐스팅 보트를 잡으려면 합쳐서 180석이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합쳐도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쳐도 180석을 넘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역시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 근데 그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철회하고 싶어 하는 거죠,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런 건 참 진짜 좀 보기 안 좋은 일인데. 네. 그 비웃음이 나오죠. 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폐기하자고 막 그러다가. 네. 또 불리해지니까 다시 또 폐기하지 말자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전형적인 정파 논리인데. 네. 그런 모습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호남이 이번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야 말았는데. 저는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은 굉장히 멋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고정된, 경직된 선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투표에서 스윙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스윙보트.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나는 네. 양쪽에 있는 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스윙보트입니까? 예, 스윙보트를 되게 중시하는 게 실제로 이건 수치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근래 들어서 한 15년 정도 동안 우리나라 각 지역 중에서 스윙보트를 제일 잘 구현한 지역이 충청 지역입니다. 충청 지역에서는 자민련을 찍었다가 그렇군요. 여당을 찍었다가 야당을 찍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예. 참여정부 때 충청에서 참여정부 지지했었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결과, 물론 세종시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충청 지역이 지난 그 기간 동안, 총 생산량의 증가율이 제일 높았어요. 즉, 정권 차원에서 충청도에서 잘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혜택을 얘기죠. 엄청 줬다는 얘기예요. 네. 스윙보트 결과입니다. 네. 그렇게 저는 정치적인 가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무감도 되게 훌륭합니다. 하지만, 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기주의라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의 투표가 스윙보트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은 네.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네. 저는 호남뿐 아니라 영남도 이제 스윙보트를 시작한 기미가 보이거든요. 예. 특히 부산.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굉장히 대구 지역에 대한 반감이 많이 돌았다. 이 정권이 영남 정권이 아니고 TK 정권 아니냐. 정권이었다. 우린 들러리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진짜 원초적인 감정이지만 이항구 의원이 김무성 당대표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걸 보고 저 TK 출신이 우리 부산 사람을 헐뜯는 거다. 네네네. 이래서 분노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새누리당만 무조건 지지하는 시대는 끝나는 것 같다. 우리도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러니까 영남도 특히 부산 경남도 스윙보트를 시작했고 호남도 스윙보트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진보로 발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네, 사실 TK와 PK는 한 몸이 아니었죠. 한 몸이 아니죠. 네, 특히 유신 시대로 따진다면은 네. 김영삼과 박정희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김영삼이 이끌던 지역이 부산 경남인데. 네. 예. 이렇게 모든 어떤 시대가 변하는 것 같은 징후를 많이 보여준 선거예요. 그 선두에 호남이 서 있었던 거고. 그렇군요. 저는 그게 어떤 더민주의 지지자의 입장에서 정파적 관점에서 호남이 왜 저러는가 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호남이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제 페이스북 친구들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호남에 대한 부채감에서 벗어난다. 또는 호남에 대한 심지어 지지를 거둔다. 그거는 좋은 표현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예를 들면은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도 쉽게 얘기하면은 역전의 용사들도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제 약간 서운하고 상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네.
저는 어떤 한 지역에,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애매하고 위험할 수 있지만, 호남을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민주화의 중심에 항상 서 있기를 요구하는 거, 이것조차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분들이라고 해서 어떤 그 정치적 가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럼요. 그분들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요즘도 이제 5월이 되면은 이러저런 행사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광주에 갔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시종일관 느껴지는 것은 외부인들을, 그러니까 외지인들을 초청하고 외지인들을 접대하고, 예우하기 위해서 예. 자신들을 버리는 행위예요. 희생을 하시죠. 네. 저는 희생은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면은, 예. 외부인들의, 그러니까 가수들에게 개런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의 노래꾼들은 거의 공짜로.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988년에 그때 전대협 차원으로 최초로 광주를 방문할 때 각 예. 대학에서 버스로, 전세버스로, 기차로 광주에 모여듭니다. 5월 달에. 그때 저도 갔었을 때 예. 시민군 출신이 나오셔갖고 강연을 하셨는데 예. 전남대학교 잔디밭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국의 민주 세력들이 다시금 광주에서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제2의 광주항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광주를 쳐다보고 있다. 이거 괴로운 일이다. 부담스럽죠. 네네네. 그건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희생은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누가 누구에게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까? 그게 1988년의 얘기였고. 그럼요. 지금까지도 광주에서 5.18 관련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많이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호남 유권자의 선택을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예.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세력은 바로 국민의당이다. 그렇죠. 예. 예. 그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사실은 지지율 따져보면 그렇게 전폭적이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정한 비율의 지지율의 차이가 발생하면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싹쓸이가 가능한 거죠. 불과 몇백 표 그렇죠. 차이로 예. 당락이 결정된 겁니다. 지역구별로 이렇게 아주 작은, 크지 않은 표차로 지역구가 다 당선이 된 거고, 그러니까 호남이 약 절반 정도, 우리도 지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호남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광주 호남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당신들도 이제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죠. 서로가 자유로워질 때, 네. 서로가 희생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좋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결코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호남에 대한 지지라는 개념은 사실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구 경북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싸가지 없지. 뭐라 그러나 특정한 집안, 예. 특정한 정치 세력에 대한 그런 연민, 그런 신앙과 같은 추종, 이런 것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네. 대구에서도 네. 우리도 이제 좀 자유로워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근혜라고 얘기하면 어따 대고 지금 대구에서 박근혜라고 얘기해! 정상적인 예측이라면 특히 총선 바로 전날, 총선 진행 중인 날까지도 네. 김부겸 후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여론조사에서 앞선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불안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대구인데 하면서 불안해했거든요. 네. 여론조사는 저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기표소에 들어가면 다르게 찍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대로 큰 폭으로 이겼습니다. 19대 때는 그러나 지금만큼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만 큰 폭으로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돼 있는데 결과는 패했어요. 뒤집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의미 있는 득표를 했지만 승리하기에는 부족한 정도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기는 거로 나왔고 실제로도 이겼습니다. 네. 이제는 대구에서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고정투표할 생각 없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대구에서 유승민 후보가 무소속으로 엄청난 표를 가지고 당선이 된다거나 네. 이런 거. 영남에서도 김해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된다거나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호가 온 거다. 시그널이 온 거다라고. 그 봅니다. 공통점은 뭐라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거물급이 억지로 수혈되는 모양새가 아니라 오랫동안 괄시받으면서도 그 지역을 지켰던 그런 진정성 있는 정치인들의 승리다. 예, 그 김영춘, 예, 죄송합니다만 이정현 후보마저도 그런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거물이 내려꽂힌 게 아니고, 네네. 예, 바닥에서 그 지역구를 펄밭을 다지면서 네, 몇 년 이상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그런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또 양쪽 측면에서 다 오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부산과 김해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선된 패턴은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약간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계속 낙선을 하면서 다표를 다지고 네,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면서도 이루고자 했지만 못 이루고 돌아가신 문제. 네, 그 지역 정치 답하거든요. 네, 근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운 그의 사람들이 지금 부산과 김해에서 대거 당선이 된 겁니다. 뭐 김용춘 의원은 이제 거기 좌장급이지만 다른 좀 중심급이고 그 밑에 있는 다른 분들은 다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게요. 예, 최인호, 예. 김경수, 뭐 그뿐 아니고 뭐 전재수도 그렇고 뭐 네.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뭐 대단히 잘했다 뭐 아니 뭐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뭐 네, 실패도 네. 있고 공과가 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가 뿌려두었던 정신, 그가 뿌려두었던 씨앗이 몇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이제 싹이 트고 있다. 라는 게 보여서 약간 좀 흐뭇하게 됐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진보 세력, 그러니까 정의당마저도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다시 오늘 첫 얘기로 돌아가서 예. 일본, 예, 저희를 초청한 단체는 바로 일본의 진보 단체거든요. 진보 음악 단체인데 지금 현재 68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68년이요. 1948년에 68년에 생긴 게 아니고 6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1948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대단하네요. 지금 그 기관지라고 할까요? 위클리인데 만 1000부가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그만큼 소화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소화를 한다는 것이고 내후년은 70주년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공산당을 얘기를 해볼까요? 일본 공산당도 뭐 공산당이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한국의 진보정당도 진보정당이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일본 공산당이 일본의 중앙 정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죠. 네. 예. 하지만 예. 그 지자체라던가 예를 우리식으로 따지면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역의 풀뿌리 조직. 네. 그건 상당히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은 일본의 공산당이 주도했던 생협운동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제품이죠. 네. 사실은. 네. 뭐 그럴 정도인데 우리는 한 방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봉기를 통해서 그러나 지키는 것도 싸움이라는 것.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미덕. 이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이젠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더불어 묻어서 감정을 투사해서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고 지나치게 하는 그런 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진보 세력의 홀로서기 혼자 네.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각 지역에서 풀뿌리 조직부터 차근차근 건설해 나가면서 그런 풀뿌리 조직들끼리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자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건 있습니다. 네. 정의당에 네. 그 심상정 의원 전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오. 네, 압도적으로 당선이 그러게요. 됐습니다. 예, 그 지역에서 활동을 굉장히 잘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다시 이제 의원으로 투탑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강하게 느껴진 게 정의당 같은 집단도 세대 교체를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네. 할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조성주 후보 같은 신진 세력이 있었고 네, 네. 조성주 후보는 당내 그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굉장히 높은 득표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뒤로 밀려서 6번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당선은 못했죠. 그렇죠. 조금씩 좀 변화하는 면모를 보일 때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게요. 김종철
씨도 계시고, 예. 한편, 똑같이 진보 세력, 진보당 운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이 된, 예. 박용진 예. 당선자 같은 사람도 있죠. 이수호 선생, 예.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하셨고, 전교조 위원장 하셨던, 이분이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예. 신일고에서 해직 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바로 박용진이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사제관계죠. 네. 예. 그래서 당선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신 게 있는데 그 제자에 대한 그런 애정과 더불어서 당적이 어떻게 됐던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정치인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었던 그런 청년에 대한 믿음, 애정 이런 것이 드러나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걔 나 싫어하는데 나는 걔 싫어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 이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간 진짜 이번 총선은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해준 그런 총선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하고 당황을 했는데 네.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점점 더 많은 의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일본의 친구들이 예. 역시 한국이구나. 한국은 좀 다르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심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극적으로 화려하게 예. 심판하다니. 물론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 진폭이 스윙의 진폭이 크다는 건데 즉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지나치게 낙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결국 조금씩은 간다는 그런 믿음은 버리지 않아도 되겠다.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보다 유권자들의 수준이 훨씬 높았던 거 아니냐.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군요. 예, 그렇죠. 네. 진짜 그 선택의 지혜로움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삐뚤삐뚤하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큰 원을 동그라미 그리면은 멀리서 보면은 원이 되죠. 그것이 원이 되는 것처럼. 제가 진짜 제 개인적으로 정치라는 것에 가장 감동을 받고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네. 85년도 2.12 총선이었거든요. 시민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시민당의 약진. 예. 네. 그때 85년도 총선 빼고 지금의 총선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예. 사실 85년도 2.12 총선이 전두환 정권 몰락의 가시적인 서막이었죠. 그렇죠. 완전히 시동을 건 거죠, 그때부터. 네.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87년 6월 항쟁이 벌어진 거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 계기가 됐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2016년 제20대 총선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단계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좋습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소님, 여인의 추억의 마사오 씨죠. 라고 하면서 마사오의 근원에 대해서. 그 근원은 나중에 마사오 입에서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말 동안 오사카 교토 여행 다녀오셨다고요? 저도 오사카 교토, 특히 교토를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교토 콘서트는 없었고 오사카 콘서트를 했었죠. 오사카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는 꼭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리액션, 관중들의. 뒤풀이에서의 그 떠들썩함. 바본주 김은주님 나란히 함께합니다. 역시 마서님 재미났어요. 로니님 그동안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출첵 못했어요. 멋진 인생님 손병인 선생님 눈물 나게 반가워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슬픈 아카시아님 도올 선생 등 몇몇 유명 인사분들은 이익 투표를 했다고 평가하더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투표하고 이득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필이면 그 형태가 지역주의인 건 안타깝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도 좀 곱씹어볼 만한 문제죠. 좋습니다. 예. 오늘 나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간단히 드리죠. 그래, 좋습니다. 예. 오늘 총선 얘기 많이 한 덕분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투표를 주제로 한 영화들입니다. 무슨 영화인지는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미리 알려주셔야지 제가 예습이라도 합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다 알려드리죠. 예. 크리스티 버그, 아일랜드 출신의 음악가였습니다.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어떤 설화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4월의 나투데이를 마치면서 이 곡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